김제시의회가 1조 1천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시정 연설 과정에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1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100건당 사망자가 14.3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과 각종 문화유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종합사격장 누리집이 성인물 사이트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원은 위탁기관인 전북자치도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의회가 1조 1천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김제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시의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의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성주 김제시장. 방점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지속 성장을 위한 예산에 찍혀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김제시가 짠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1,200여억 원. 올해보다 760억 원 늘렸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크게 복지와 민생경제,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불효불급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일부 의원님들께서 개의 시각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의당단에서 결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례적으로 40분 앞당겨 진행된 회의에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 상황 끝났습니다. 저는 시민들 대표에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김제시의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발언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 의원은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정 변경이 강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날 현안 관련 5분 자유 발언도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회 운영 시간은 시시각각 변하면서 의회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건 더 이상 의원이 대변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의회는 이날 오후 잡힌 의원 간담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돼 본회의 시간을 앞당겼고 5분 발언은 다음 본회의 때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 시장이 참석한 민주당 행사에 따른 일정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시의회와 김제시 모두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까지 굵직한 검증 절차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회기 진행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1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히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14.3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차선 이탈 방지 도색 등을 확충하는 경찰은 장기간 운전을 할 때 1시간 간격으로 휴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한참을 기다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단풍과 각종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내변산 주변이 울긋불긋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킨 내소사 당산나무인 느티나무는 가을 정취를 풍깁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눈동자와 카메라에 한가득 담습니다. 내변산 단풍은 좀 은은하니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 산이 아주 등산하기도 좋고 단풍도 좋고 여름에는 지소 폭포가 아주 멋있고 많이들 와서 구경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머금은 천년고찰 내소사에는 선조들의 유산도 가득합니다. 지난해 국보로 지정된 고려 동종은 고려 후기 대표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고려 동종과 국가유산 보물인 내소사 대흥보전 등이 가을 나들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소사 일주문을 넘으면 한국 3대 전나무 숲길이라 불리는 산책로가 사천왕문까지 500m가량 이어집니다. 사시사철 초록빛으로 빛나는 전나문 700여 그루와 노랗게 변한 다양한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11월 중순까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변산의 가을 단풍은 11월 말까지도 충분히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끝자락임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읍 내장산은 16일부터, 고창 선운산은 11월 넷째 주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종합사격장 누리집이 성인물 사이트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바일로 구글에 전북 종합사격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성인용품을 파는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누리집이 부적절한 콘텐츠와 연계됐다며 위탁기관인 전북자치도가 한 번도 누리집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천만 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5일 새벽 2시쯤 전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대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정읍시의회가 1조 1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읍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정읍시 예산은 올해보다 4.3% 증가한 1조 1,588억 원입니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마지막 본회의인 16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의회가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창군의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3일 농업인회관에서 지역 농업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농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전문가들은 고창 농업의 미래와 브랜드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된 세수 결손과 정치적 동력 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채택한 공약 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 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 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인데요.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 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산 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